안녕하세요. 영토학자 장계황입니다. 독도를 지키는 것은 민족을 지키는 거예요. 독도를 아는 것은 민족을 아는 거예요. 독도에 관련돼 갖고 참 이 독도는 우리 한국의 상징이죠. 이 상징물을 우리가 스스로 알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면은 우리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독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독도를 얘기하는데, 먼저 독도를 알려고 하면 뭘 알아야 되냐면, 독도를 아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해양을 알아야 됩니다. 독도라고 하는 게 어떻게 바다 위에 떠 있잖아, 그죠? 그럼 우리 영토 중에서 해양 영토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 해양 영토를 먼저 알지 못하고는 이게 우리가 독도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해양 영토가 뭐고, 해양 영토 속에 독도는 어떤 존재로 위치하는가, 이거를 알 때 독도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귀 기울이고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영토에 대해서 얘기했고, 영토에서 붙어 있는 연안을 뭐라니까 영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해의 정의는 연안군 해안에 인접한 해양으로 연안군의 주권이 미치는 일정한 범위의 바다를 영해라고 합니다. 영해가 어떻게 되죠? 영해의 범위는 1973년도에 시작된 제3차 해양법 회의가 82년에 해양법 협약에 채택하면서 연안군의 기선을 그 베이스라인, 그러니까 자기 나라 영토의 끝선에부터 12해리까지를 영해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 폭을 설정해서 규정해갖고 영해 범위를 12해리로 확정을 지는데, 대한민국도 국제법을 따르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우리나라 영해는 영해 및 접속 수역법에 딱 결정이 나서 기선으로부터, 중요한 게 기선입니다. 좀 이따 기선을 얘기하는데, 기선으로부터 12해리가 우리나라 영해에 들어갑니다. 다만 대한해협은 어디죠? 부산 앞바다죠. 일본하고 상당히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3해리로 설정을, 양국이 합의에 의해서 3해리를 우리 그걸로 하는 걸로, 영해로 결정하는 걸로 결정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영해의 정의를 내리는데, 아까 제가 기선이라는 말을 썼죠. 이 기선이 되게 중요합니다. 영해를 알려면 기선을 알아야 되는데, 영해는 통상기선과 직선기선이라는 게 있어요. 통상기선은 연안국이 공인하는 대축척 해도에 기재된 해안의 저조선, 즉 가장 상세한 지도의 저조선을 의미하는데, 요게 바로 이 동해안의 저조선이죠. 여기서 몇 해리요? 12해리가 우리 영해. 여기 이 영해는 우리 주권이, 영토에서 미치는 주권이 그대로 미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직선기선입니다. 직선기선은 우리 남해안처럼 꾸불꾸불 하거나, 또 아니면은 남해 서해안처럼 섬이 많이 있으면은, 그럼 어디를 기선으로 하냐 이거죠. 그럴 때는 제일 바깥에 있는 섬들을 다 직선으로 연결을 합니다. 제일 바깥에 있는 섬들을. 만약에 여기에 우리 섬 하나 있다면 사실 여기서 이렇게 갔겠죠. 그 바깥에 있는 선을 다 연결을 요까지를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몇 해리? 12해리를 우리가 영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지금 이 말썽을 국제법적으로도 좀 많이 일으키고, 중국이죠. 진화하고 일본이 이거를 활용해 갖고 해양 강국이 지금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여기에 대해서 너무 영토학자들이 없다 보니까 너무나 무심하고 해양 강국이 아니라 해양 빈국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참고적으로 세계 해양 영토 세계 4위 국가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미래의 자원은 어디서 나오죠? 바다에서 나옵니다. 바다에 나오기 때문에 이 해양을,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양을 지배하는 세력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해양 영토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배타적 경제 수역, EEG 너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영해는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럼 EEG는 뭐냐? 배타적 경제 수역은 뭐냐? 자, 잘 보세요.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UN 국제해양법상의 수역입니다. 다 머릿속에 딱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배타적 경제 수역, EEG. 연안해를 200해리까지에 있는 모든 경제적 이득은 뭘 갖는다고요? 독점권을 갖는다. 그러니까 여기는 군사적, 행정적 이런 거 관계가 없어요. 오로지 뭐요? 경제적.
경제적 관계에 있어 갖고는 그 바다 속에 있는 고기, 물고기 누구 고기예요? 200해리까지 그 나라 고기고, 그 밑에 석유가 나면은 누구 석유예요? 그 나라 석유고, 그 밑에 광물이 나면은 그 나라 광물이고, 그걸 아까 제일 중요한 말 뭐예요? 독점적 권리. 이게 이제 이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가 이 경제 활동을 하는데 이의지를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각 국가는, 해양 국가는 이의지를 넓히는데 전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동중국해, 남중국해 뭐 매일 전쟁하고 있는 거, 서사모아 섬 앞에 전쟁 너무나 잘 알잖아요. 왜 전쟁해요? 이 바로 배타적 경제 수역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중에서도 다른 문제가 아니라 독점적 권리 행사. 그러니까 이 이지가 내 땅 같으면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뭐 군사적 배단이고 이런 거 관계가 없어요. 영해하고 주권도 관계가 없어요. 단 뭐 하나? 경제적 권리는 독점적 지위를 갖는다. 이러니까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일 좀 물렁물렁한 나라가 한 나라가 있어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해양수산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안이하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타적 경제 수용이라고 하는 연안국의 자국 해안으로부터 200해리 안에 있는 해양 자원 탐사, 개발, 보존, 해양 환경의 보존, 과학적 조사 모두 주권 권리를 인정하는 해양법입니다. 이게 뭐 역사적 얘기보다도요 이렇습니다. 그 200해리 내에 있는 어업 자원, 해저 광물 자원, 해수 풍력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권, 에너지 탐사권, 해양과학조사 및 관할권, 해양환경 보호에 관한 관할권에 대한 연안군의 배타적 권리를 유엔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의지를 어떻게 갖고 가느냐가 너무나 중요하죠. 내가 어떻게 갖고 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죠? 여러분들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일본과 진화는 공격적 나는데 우리는 공격적이지 못해요. 여러분들 먼저 이제 이 뒤에 얘기를 하기 전에 도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야 돼. 도가 뭐죠? 섬도자잖아. 그죠? 섬의 개념은 뭐예요? 도라고 하는 개념은. 섬의 개념은 이 물 위에 올라와야지만 이 도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어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이어도가 물 위에 올라와 있나요? 답이 없죠. 죄송한데 이어도는 물 위에 없어요. 물 위에 없고 어디 있죠? 수면 아래 4.6m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통상용어로 이어도 쓰는데 도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런 걸 뭐라고 하니까 초라고 합니다. 초. 그러니까 우리는 학문용어로, 학술용어로는 파랑초예요. 이어도가. 그런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돌을 갖다 쌓자고요. 돌을 쌓으면 올라오죠. 그럼 뭐가 되죠? 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진화하고 일본은 그 짓을 해갖고 점점 도로 만드니까 거기가 12해리까지 뭐죠? 0해잖아. 그죠? 거기서부터 200해리까지 어디예요? 배타적 경제 수역이잖아요. 그래갖고 해양 영토를 늘리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이웃국가 불편한 이유 진화하고 일본은 너무나 잘하는데 우리는 있는 것도 안 하고 있고 못 하고 있고 진화가 무서워갖고 꼼짝 못 하고 있고 지금 이런 지경이라 이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게 돼. 여러분들 일본의 해양 주권 오키노 토리시마, 이 시마라고 하는 게 도입니다. 도. 그 옛날에도 이게 토리시마 도였느냐? 옛날에 아니었어요. 그 이 얘기하면 이게 일본 남남서쪽 1740km. 뭐 엄청 이게 태평양에 있는 산호초예요. 산호초. 산호초가 파도가 이렇게 치면은 이 산호초가 보이고 파도가 이렇게 치면은 덮이고 하는 그냥 산호초예요. 여기다가 70cm, 2m, 세로 5m 파도가 조금만 있어도 물속에 잠기는데 만조 때 수면이 70cm 오는 두 개의 암초에 그냥 이 암초인데 뭐 다른 말 복잡한 말 다 그거하고 여기다 뭐 했다고요? 돌을 갖다 쌓았어요. 쌓으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서부터 12해리는 어떻게 된다? 자기네 영해가 되는 거고 거기서 200해리는 배타적 경제 수역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엄청난 해양 영토를 늘리는데 이게 일본 도쿄로부터 몇 킬로? 1740km 밑에 있으니까 거기서 다시 또 200해리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양 영토가 엄청 넓어진 거죠. 여러분
정신을 우리가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요. 일본은 진화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복잡한 얘기 뭐 다 이렇게 뭐 찾아보면 다 나오는 얘기들이니까요. 1988년 올해도 안 됐어요. 우리 88 올림픽 열 때 여기다 콘크리트 타설 했어요. 지름 50cm, 높이 3m 인공섬만 들어갔고 산호초 양식하며 자연 섬으로 만드는 계획까지 세웠으며 2007년도에 등대까지 설치를 했죠. 이러니까 어떻게 되죠? 초가 뭐가 된다? 도가 된다. 그러니까 초가 도가 되니까 거기서부터 12L이 200캐리가 적용을 받으니까 독점적 지휘권을 이렇게 갖게 되죠. 이런 어떤 개념을 우리가 영토주권이라고 하는 게 해양 영토 주권을 갖는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됩니다. 알지 못하면은 계속 뭐 이호도가 우리 거니 있지도 않은 놈의 이호도를 갖고 뭘 자꾸 우리 거니 남의 거니 따져요. 물속에 있는 걸 갖고. 그 이걸 알아요. 그 일본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본은 알고 뭘 했어요? 실행을 했다고. 이게 바로 오키노 토리시마예요. 그래서 오키노 토리시마의 주변 7개 해역에 74만 제곱킬로미터의 대륙붕을 인정해달라고 유엔에다가 대륙붕 한계위원회에다가 신청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뭐 엄청난 경제도 이득이에요. 이거 지금 바로 이건데요.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게 이해 가시죠? 이게 지금 여러분 모르면은 이 고배가요. 그냥 알고도 이게 지금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거 보세요. 자, 이게 중요한 게 여기다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오키노 토리시마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오키노 토리시마. 아까 도쿄로부터 1740km 남남서에 있다 그랬죠. 도쿄가 여기 있는데요. 여기서 어디 있냐면은 이렇게 1740km 제일 밑에 있어요. 그 이거를 이 초를 도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초가 뭔지 알고 도가 뭔지 알겠죠? 초를 도로 만드니까 여기서부터 12해리가 어디까지예요? 0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200해리가 배타적 경제 수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뭐 요 해양이 이렇게 되지만 얘네들은 이 밑에 이걸 다 먹다보니까 마지막에 이것까지 먹다보니까 여기서 이 밑에까지가 어떻게 돼요? 전부 해양 영토로 취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양 영토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면은 알수록 어떻게 돼요? 알면은 알수록 우리가 경제적 독점권이라고 했잖아, 아까. 이게 뭐 그게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이런 어떤 군사적 관계라든가 행정적 관계 없어요. 오로지 경제적 독점권을 갖는 게 이 이지인데 200캐리의 이 이지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 보세요. 일본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지금 이게 지금 전부 일본의 해양 영토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본토의 몇 번인지 아세요? 일본 본토의 4배, 4배. 일본 본토의 4배만큼 하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예요? 이 오키노 토리시마 때문에요.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이만큼을 더 먹고 여기에 오키노 토리시마가 여기서 200캐리 또 내려올 거 아닙니까? 여기 밑에 있는 대륙붕에 대해서 연결된 거기 때문에 이건 우리의 개발권을 갖는다라고 지금 유엔에다가 지금 올려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영토를 전공을 하는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해양 영토에 대해서 뭔가 고민을 해야 되고 또 그것뿐이 아니라 전 국민들이 이런 걸 알 때에 이런 해양 영토를 가질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전 이 일본이 참 불편한 이웃이죠.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나라인데 이런 거 보면 참 부러워요. 어떻게 얘네들은 이렇게 이런 부분에 밝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뭐 미래의 세대를 위해서 앞으로 여러분들 뭐 잘 알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지구촌의 모든 그게 고갈되면 마지막 에너지는 어디서 얻어요? 다 해양에서 얻습니다. 해양이 없는데 우리는 뭐 없어요. 해양이 너무 좋은데 얘네들은 사실은 우리식으로 하면 요까지가 이렇게 그 200캐리 될 텐데 얘네들은 어떻게 돼? 이거 적극적으로 이걸 다 자기네 걸로 만들어 갖고 근데 이 밑에 들어오면 뭐가 돼요? 사이판 이쪽으로 들어오죠. 그건 다 누구 거예요? 다 미국 거잖아요. 미국이 그 작은 섬 하나를 왜 그 중요시 여겨요? 거기서 200캐리에 있는 모든 그 경제적 그 광물권이라든가 업권이라든가 여기에 관련된 독점권을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양 영토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시청하는 여러분들, 이 적극적으로 이 해양 영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국민의 관심이 이런 국가의 정책을 만드는데 기여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일본만 이런 게 아니라 진화도 마찬가지예요. 이 진화 뭐 복잡한 얘기를 하게 되면은 너무 복잡해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여기는 남해 구단선이라는 게 있어요. 남해 구단선. 이거 뭐 남해 나라 얘기를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요. 이게 지금 뭐 진화입니다. 진화인데 이렇게 직선을 그어놨어. 이렇게 이게 9개 선을 그어놨 이 구단선이라고 해요. 이걸 연결해 놓은 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진화 거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뭐니까 남중국해의 전부예요. 전부.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일 싸우는 거 많이 봤잖아요. 왜 싸워요? 여기 베트남은 야 이거 왜 너네가 다 갖고 요거만 우리 주냐. 여기 그 필리핀 어디 있죠? 말레이시아, 필리핀. 야 요것만 우리 주고 왜 너네 다 갖느냐. 이게 매일 남중국해에 싸우는데 이 진화는 엄청난 나라예요. 이 영토 욕심이요. 이건 뭐 일본보다 좀 더하죠. 뭐 일본하고 지금 센카쿠 열도 갖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중국해 전체를 갖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 남중국해 전체를 갖는 거는 인도양을 봉쇄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거든요. 뭐 제가 정치적 얘기, 국제 정세적 얘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런 관계 속에서 여기를 누가 갖느냐가 엄청 중요합니다. 이렇게 미국이 여기다가 눈 안 된다라고 매일 뭐 폭격하겠다고 덤비고 그래서 늘 하잖아. 올해도 이제 그 바이든이 들어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은 리치핀의 국가다. 리치핀의 국가는 핵심 축의 나라다. 그런데 일본 보고 뭐라 그래요? 일본은 코너스톤이다. 그러니까 주춧돌이다.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보는 뭐 우리 시각은 일본하고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일본은 훨씬 높이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국 뉴스만 보면은 아 이번에 뭐 안보 뭐 그 실장이 한국을 리치핀의 국가다, 핵심 축의 국가다. 아 우리를 엄청 중요하게 보는 거야. 웃기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건 혈맹, 동맹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일본을 뭐라고 하니까 거기는 코너스톤이다. 이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가 군사적 관계에 있어갖고 조금 핵심 그 주춧돌의 역할을 했다. 이게 뭐냐면은 바로 진화가 여기를 다 먹으려고 하네. 미국이 혼자 막지를 못해요. 이거를 막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거를 일본을 코너스톤의 주춧돌의 그 역할을 해달라고 해갖고 오바마 시절에 뭘 했어요? 이 자위대가 제3국 파병하고 군사적 행동한 거 다 풀어준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우리 한반도에 엄청 위협을 지금 갖고 온다. 뭐 이런 개념에 봤을 때에 가는데 이 지금 진화의 이 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프레틀리 제도예요. 여기에 이제 7개의 이게 섬들이 이게 뭐라니까 섬도 아니고 조그만 것들이에요. 그 암초 같은 거예요. 암초에도 아까 그 오키노 토리시마식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다 인공섬을 다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인공섬을 만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인공섬을 만들어 뭘 했어요? 거기다가요? 비행기 활주로를 깔았어요. 그래 산호초 위에다가 이렇게 막 얹어 갖고 그러니까 초를 뭘로 만들었다고요? 초를 도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초를 도로 만들어 섬으로 만들어가고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쏟아붓고 비행기 활주로를 만드니까 군사적으로 남중국해는 이미 꼼짝 말아죠. 여기에 대해서 뭐 지금 필리핀, 말레이시아 이쪽에 베트남 뭐 항의를 하고 일본도 항의를 하고 여기에 이제 요청을 누구한테 요청을 하죠? 이쪽에 미국한테 요청하는데 미국도 덤비는데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다 해내버렸어요. 이미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피어리 크로스 암초에는 비행장 건설하고 2015년도에 환자를 이송해야 된다. 이런 명분으로 해갖고 신고를 하고 이거를 이 비행장을 다 만들어 버리고요. 과테론 암초에는 고주파 레이더 시설을 건설을 이렇게 하고 중국 용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적법합 조치다 이렇게 주장하고 근데 필리핀은 여기에 대해서 뭐 난리를 치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가 세상을 참 많이 바뀌었죠. 두테르트인가요? 그 대통령이 이 난리를 치다가 이 마스크하고 그 백신 주사 약 얻으려고 항복을 했잖아요. 너네 더 이상 남중국이 안 건들게 제발 뭐 달라고요? 백신 줘 해갖고 지금 필리핀 열심히 백신 맞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비대면 시대가 이런 또 국가라고 하는 개념의 움직임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필리핀하고 PCA에서 한번 붙었댔어요. 국제사법재판. 그러니까 여러분들 ICJ라고 하는 게 있죠. ICJ 국제사법재판소.
겁니다. 근데 이 PCA는 영토 문제를 이렇게 다루는 데인데 단지 이제 ICJ하고 틀리게 여기는 그게 없어요.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남중국의 영유권 분쟁으로 이미 한번 판결을 했죠. 필리핀하고. 누가 이겼어요? 필리핀이 이겼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국이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저도 저기는 우리 거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게 됐는데 헤이그에 있습니다. 그래서 1899년도에 이제 헤이그 평화회의 때 체결된 분쟁 평화 처리 조약에 따라서 만들어진 건데요. 남중국의 그 중재 사건의 가나 출신 토마스 A 맨샤 판사가 이끄는 5명의 패널을 해갖고 결정 내렸는데 필리핀이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지금 말을 안 듣고 있고, 그럼 이 자체는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독립재판소가 약정된 절차 규범에 재판하는 국제분쟁 해결 기구인데요. 여기에 있는데 문제는 이거를 강제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대충대충 넘어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우리 얘기해야 되죠. 자, 아까 얘기했던 이제 우리의 말도 많고 탈도 만든 이어도, 아까 얘기했죠. 이어도가 아니다. 학술용으로는 바람초다. 그러니까 초와 도는 물 위에 수면 위에 올라오면 도고 물속에 가라앉으면은 뭐다? 초다. 그러니까 이건 아까 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까 도리시마처럼. 그래서 제주도 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 149km에 떨어져 있어요. 상당히 가까운 거리죠. 수중 암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라고 얘기하는 거고, 평균 수심이 50m, 되게 낮아요. 50m, 길이는 남북 1800, 엄청 크잖아요. 1.8km나 돼요. 이 수중의 암초가 1.8km가 되니까 무지무지 넓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서로 1,400m. 이거를 우리 그 불가사리라고 하는 거 알잖아. 이렇게 그 콘크리트로. 그거 좀 갖다 쏟아 50m 뿐이 안 돼요, 이거. 50m 몇 개만 갖다 쏟아보면 50 올라온다 이거죠. 그 위에다가 콘크리트 쏟아보면 어떻게 돼요? 도가? 초가 되는 거죠. 우리 그거 빨리 해야 되는데. 중국 무서워서 지금 못하고 있어요. 사드 보복 때 한번 당하고 뭐 이렇게 학자들도, 저도 뭐 옛날에 이거 되게 애쳤는데 뭐 잘 안 돼요. 이거 어쨌거나 근데 우리 국민들이 알고 여론 만들어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요. 그래서 이거 면적은 11만 3천 평 정도가 되고 4개 봉우리로 만들어진 암초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어도를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어도를 좀 알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무슨 섬이 이렇게 있는 줄을 알고, 간도 이러니까 바다 어느 바다에 있는 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국내 해양학계에서는 공식 명칭은 파랑도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 파랑초입니다. 그렇게 되고요. 근데 파랑도는 따로 또 있어요, 지금 옆에. 그 이후에 이제 옆에 암초가 또 하나 발견이 또 됐는데 그 얘기는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51년도에 국토 규명 사업의 일환으로 이어도 탐사가 이루어져 이어도 대한민국 영토 이어도라고 새긴 동판을 51년도에 우리가 이제 이승만 정부가 들어서 갖고 3년 있다가 가갖고, 지금도 이어도 그 밑에 내려가면은 대한민국 영토 이어도하고 바닷속에다가 통판을 갖다 박아놨어요. 이거 되게 잘한 거예요, 이거. 근데 이건 뭐 보유지기, 이게 중요한 거 아니라 이거지. 이 도가 빨리 돼야지만이 거기서부터 12해리가 뭐라 그랬죠? 0해가 되고 거기서부터 200해리가 독점적 경제권을 갖는 배타적 경제 수역이다.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 87년도에 해양군 한만청이 이어도 최초로 구조물인 이어도 부표를 띄우고 국제적으로 이거 우리 암초야 하고 공표는 했어요. 그러나 82년도에 채택이 된 게 94년도에 발효된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서 배타적 경제 수역을 둘러싼 중국과의 견해차로 엄청난 마찰을,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때부터 뭐 이 문제를 갖고 엄청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데, 지금까지 마찰을 일으키는데 두 나라 다 너무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야 쉬자 이래갖고 지금 두 나라 다 쉬고 있어요. 어느 나라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있는데, 90년대부터 해상경제 획정협상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하지 못해갖고 한중 갈등이 심화가 돼 있다. 자, 이어도 역사 조금 볼까요? 1900년도에 영국 포경선 소크라트라호가 이제 발견을 했고요. 실체는 1984년도에 제주대학교 탐사팀들이 들어가 실체하긴 했고, 95년도 2003년까지 이어도 종합해양
기지가 설치가 돼 있어요. 이거는 뭐 우리가 엄청 잘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은 영토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기구라고 하거든요. 교회 철탑 올린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런 것들은 이제 건축물로 안 봅니다. 교회 철탑 올라간 거는 똑같은 경우도 이것도 영토로 보지는 않는다. 2006년도 9월 14일 날에 이제 이어도 한국 일반 법률 효과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2006년 12월에 베이징 회담 11차 회담까지 갔는데 지금 계속 협의만 하고 갈등 중에 있습니다. 자, 이게 경제적 중요성 뭐 대륙붕하고 영해 그 배타적 경제 수역 뭐 지금까지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할 거고요. 2001년도 한중 어업 협정 당시 이어도 중요성 인식하지 못한 한국 정부는 이어도를 그냥 공동 수역으로 하자. 지금 이게 제일 문제예요. 이게 지금 늘 이래요. 저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독도 얘기하는데 독도 앞바다가 어느 나라 바다예요 하면은 대한민국 용감하게 한국 바다입니다 이 얘기합니다. 죄송하지만 독도 앞바다는 우리 바다 아니에요. 일본하고 공동수역이라 그래요. 잠정수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지금 일본 독도 우리 동해의 상당한 부분을 일본하고 공동수역으로 그러니까 독도가 우리 땅이면 독도에서부터 어떻게 돼요? 12해리가 우리 영해가 되고 독도에서부터 200해리가 배타적 경제수역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수시를 우리 앞에까지 와갖고 매일 들어 밀고 이러잖아요. 우리 배 가갖고 어떻게 하죠? 배로 들어 밀고. 이런 것들이 잠재 공동수역으로 만들어내는데 지금 이어도 앞바다도 지금 공동수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해양 영토에 대해서 말로는 해양수산부가 있는데 제가 뭐 이분들이 뭘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해양 영토를 좀 이렇게 그거 해야 되는데 자 이제 보면은 이제 이 삼국 간의 거리를 한번 좀 확인해 볼게요. 마라도에서 149km에 우리 지금 마라도 얘기 있잖아요. 여기서 149km가 되고 통다오 섬에서 247km예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이제 우리하고 가깝다라고 하는 거죠. 단지 지금 여기 문제는 뭐죠? 이게 도가 아니고 뭐라고? 초입니다. 도가 아니고 초라는 얘기는 우리는 배타적 경제 수역을 어디서부터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도가 되면 여기서 200캐리를 가는데 지금은 여기서 200캐리를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잠정수역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일본에서는 뭐 276km, 한 160마일 정도가 된다. 아주 먼 개념이고요. 자, 이게 바로 이어도입니다. 이어도 한번 보실래요? 아까 제가 이 1800km, 이쪽으로는 1400m라 그랬죠. 1.8km, 1.4km. 되게 넓은 겁니다. 이게 무지무지 큰 거예요. 여기에 지금 아까 이게 수면 50m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1.8km 되니까 아까 그 불가사리 같은 콘크리트 같은 거 막 쏟아 부으면은 뭐 비행장 몇 개가 나옵니다. 이게 뭐 너무나 만들기 쉬워요. 그렇게 하고 지금 4.6m 이 수면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도가 5m 파도가 치면 40cm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 해녀들이 여기까지 이제 전복 따라 갔다가 보면은 신비의 섬이죠. 어떤 날은 안 보이는데 파도가 풍랑이 심한 날은 이렇게 보이니까 신비의 섬이어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감성적으로 볼 게 아니라 어떤 경제적 개념에서 국익 차원에서 좀 봐야 된다. 이래서 이렇게 해양과학 기지를 이렇게 만들어 놨다. 뭐 여기까지만 얘기 말씀드리고 자 이제 제일 지금부터 화딱지 나는 얘기 마지막 하고 이제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화딱지 나는 얘기예요. 이게 방공식별구역입니다. 이어도가 지금 여기 있어요. 자, 이게 하얀 선이 뭐냐면은 옛날에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방공식별구역이라고 하는 건 뭐냐니까 그 방공식별구역에 들어가면은 그 나라에서 쳐놓은 방공식별구역에 들어가게 되면은 반드시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어도가 여기 있는데 이어도를 빼놓고 여기다 방공식별구역을 해놨어요. 이러니까 중요한 거는 중국은 지나는 방공식별구역 이어도를 포함해서 이 검정선이 방공식별구역입니다. 더 웃기는 거는 일본도 이 이어도를 포함해서 점선입니다. 이게 방공식별구역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만 이어도를 빼놓고 방공식별. 그 방공식별구역을 넓혀 놓는다고 우리가 세금을 더 냅니까? 국제적으로 문제가 생깁니까? 이게 그냥 바보 같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방공식별구역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뭐 학계에서도 난리치고 국민들이 비행기가 넘어서 뭐 난리 한번 쳤을 때에 방공식별구역 나오니까 언론에 나오니까 난리를 치니까 그때서야 방공식별구역을 빨간 선으로 이렇게
지금 쳐놨습니다. 지금 이를 옮겨왔는데 이게 이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요걸로 방공 식별구역을 만든 지가 10년도 안 돼요. 그 전까지 지금 진화도 독도를 이어도를 포함해갖고 방공 식별구역을 만들어 놓고 일본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게 우리 거라고 매일 우기면서 해양과학기지가 여기 있는데 방공 식별구역을 선언을 한다고 해갖고 세금을 더 내는 것도 아니고 구체적 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하냐 이거죠. 우리가 이 정도로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관심이 덜하다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화딱지 나죠? 그냥 화딱지가 좀 나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분노하지 않으면 그건 국민이 아니에요. 분노해야 되고 화를 내야 되고 이럴 때 발전이 있죠. 이게 지금 요거는 해군 군사 배치인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제7강구입니다. 7강구는 제가 나중에 따로 이거 얘기만 하려면 이제 너무 긴 얘기가 되기 때문에 7강구 어딘가만 보여줄게요. 자, 이게 지금의 여기가 이제 제7강구입니다. 이호도가 여기에 있어요. 이호도 앞바다는 제4강구가 되고요. 요게 지금 이제 날짜가 이제 다 돼 가다 보니까 일본은 이제 기한 지나게 되면은 현재법에 그러니까 이거를 박정희 대통령이 협정을 맺을 때만 하더라도 국제법이 여기를 영원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법이었는데 그 이후에 법이 바뀌었어요. 70년대 들어서. 그래 실질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법이 바뀌니까 일본이 굳이 개발할 이유가 없죠. 몇십 년간 가만히 있으면 이 7강구는 웃게 되죠. 현재 해양법을 따르면 이건 일본께 됩니다. 그러니까 개발 안 하는 거예요. 어차피 50년 이렇게 기한해갖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참고적으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게 때문에 대륙부, 그러니까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게 이 바다 전쟁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 먹거리 전쟁이다, 경제 전쟁이다, 이게 국력을 얘기한다. 이런 측면에서 진화나 일본이나 엄청나게 발달해 있다 이쪽으로. 그래서 파랑초 사건을 한번 또 지금부터 계속 화딱지만 계속 나는 거예요. 어떤 파랑초 사건이 있냐면은 99년, 2002년이 중국이 이호도 부근을 탐사를 했어요. 탐사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어디까지예요? 우리는 이 마라도에서 12해리까지만 우리 영토잖아. 그죠? 우리 영해잖아. 그러니까 이 이호도에 대해서는 탐사할 수 있죠. 탐사를 하면서 우리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호도 북동 4.5km 지점에 수심 24.6m에서 27.2m에서 수중 암초를 하나 발견했어요. 우리는 매일 그걸로 다니면서 관심이 없으니 발견을 못했는데 이게 불과 20년 전이에요. 20년 전에 진화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 이름으로 거기다가 정암이라고 딱 붙여버렸어요. 그래서 통보를 했어. 이거 우리가 발견해서 우리 거다. 우리가 화들짝 놀랐죠. 이게요. 아까 얘기를 했듯이 북동쪽이면 어느 쪽이에요? 우리나라 쪽이에요. 이호도의 북동쪽 같으면은 우리 쪽이라고요. 거기에 이거 발견해. 정암이라고 하고 길이 370, 폭 169, 면적 52,800제곱미터, 사람 발바닥 모양의 암초인데요. 중국이 2006년도에 이거를 요놈들이 2002년도에 발견하고 가만히 있다가 2006년도에 공표를 딱 해버린 거예요. 아까 지난번 시간에 선점 강의를 했잖아요. 그죠? 그 개념 우리 선점이라고 지냈거다. 이거. 아차 뜨거워서 우리가 그때부터 어떻게 했죠? 다시 우리도 탐사를 한 거예요. 한 발 늦었죠. 그러니까 이게 이호도 안쪽에 있는 지금 초들도 전부 애국에서 다 관심을 갖고 왔는데 근데 우리 해양수산 뭐 하냐 이거예요. 저 영토 문제를 지금 우리 행안부도 그렇고 이 국토를 늘릴 생각을 안 하고 먹을 수 있는 것도 지금 안 먹고 있어요. 배가 너무 불고 영토가 너무 넓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말이 안 되는 지금 일이 벌어요. 그래서 2006년 국립해양연구원이 암초 정밀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얘기대로 파랑초라고 다시 이제 우리가 명명을 했어요. 명명하면 뭐예요? 얘네들은 벌써 얘네들 발표하니까 그 소식 듣고 그거 가보니까 진짜 있는 거예요. 정암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거를 파랑초라고 이렇게 했는데 한국은 86년, 92년, 2002년도 이어도 정밀조사를 했어요. 사실은.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술력 부족인지 노력 부족인지 뭐 했는지 모르지만 발견을 못했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발견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는 지금 해양 영토 싸움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한국은 제2 해양 기지 건립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중첩, 그 배타리 경제수역 중첩에 중후에 이제 항의를 하고 가거도에서 48km 지역 해저 침투판 수중 암초가 또 있습니다. 여기도 이건 우리가 발견한 거예요. 가거도에서 암쪽에 1927년 일본 군함 일향함이 좌초되면서 일양초라고 불렸는데 이 가거도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여기다가 좀 개발을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이 가거도에다가 이제 제2 해양 과학기지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진화에서 엄청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만들어야 됩니다. 그 뭐라 하든 말든 쟤네들은 거기다가 암초에다 비행장도 만드는 판인데 우리가 왜 못 만듭니까? 그래서 해양 영토는 민족의 미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뭐 해양 영토 더 보다 구체적인 이 내용을 말하면 너무 어려운 얘기가 돼요. 단지 우리는 해양 영토에 대해서 어떤 관심도 없고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사실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여론이 만들어지고 여론이 만들어져야지 정부는 정책을 세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해양 강국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전문가가 너무 부족하고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여론이 형성이 안 되고 그 여론 형성이 안 되는 게 해양 영토에 아주 그 후진국으로 돼 있다 이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뭐 우리는 토리시마 같은 일본의 어떤 그 초를 도로 만드는 또 이쪽에 진화도 마찬가지 남중국 해에서 엄청난 산호초를 이용해서 이게 도로 만들어 갖고 비행장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를 만들어 갖고 해양 강국으로서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도 지금부터라도 해양 영토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어떤 전반적인 국력을 키워나가는데 우리가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